1980년 칼 세이건은 전 세계 5억 명의 시청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별의 자손이다라고. 하지만 그가 정확히 한 말은 조금 달랐다. 코스모스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별들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아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니다. 우리 DNA의 질소, 치아의 칼슘, 혈액의 철, 우리 유전자의 탄소는 수십억 년 전 붕괴하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사실이다. 1934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칼 세이건은 단순히 천문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위치를 우주라는 광막한 맥락 속에서 재정의한 철학자였다. 4세 때 방문한 뉴욕 엑스포의 미래의 미국 코너에서 받은 충격이 그의 평생을 결정했다. 그때부터 그는 인간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세이건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인류는 우주에서 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 관점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각이라고 믿었다. 세이건에게 과학은 단순한 학문 분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였다. 1950년대부터 NASA의 자문 조언자로서 여러 행성 탐사 계획에서 실험관으로 활동했으며 최초의 행성 탐험 성공을 목격했다. 그는 마리너, 파이오니어, 보이저, 바이킹 등 온갖 우주 탐사선 계획에 참여하면서 우주를 직접 탐험했다. 하지만 세이건의 진짜 혁신은 과학적 발견을 인간의 일상적 경험과 연결시킨 데 있었다. 그가 만든 TV 시리즈 코스모스가 60여 개국 5억여 명이 시청하였고 에미상과 피버디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우주의 신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주를 통해 인간 자신을 이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인간의 오만을 낮추는 겸손함이다.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인간의 모든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둘째, 모든 존재의 연결성이다. 우리가 별의 먼지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셋째, 책임감이다.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 별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는다는 표현은 세이건의 직접적인 인용구는 아니지만 그의 사상을 완벽하게 요약한다. 별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밤하늘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 없이는 인간은 근시안적 사고에 갇혀 진정한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은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5년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칼 세이건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성 연구를 통해 온실효과의 위험성을 일찍이 깨달았다. 세이건은 태양열이 지구로 들어왔다가 이산화탄소와 같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 때문에 원래 남아야 할 열보다 많이 남아 지구 기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세이건에게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한 집이었다. 우주 탐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행성의 기후와 환경을 관찰하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는 믿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 작음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는 역설적 인식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는 세이건이 37년 전에 경고했던 바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우주적 시선 없이는 지구 환경 문제의 진정한 심각성을 이해할 수 없다.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대기권의 얇음과 지구 생태계의 취약함을 체감할 수 있다.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은 인간 사회의 분열과 대립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를 제공한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국경선, 종교적 차이, 이념적 갈등이 모두 얼마나 자의적이고 임시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보이저 1호가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며 세이건은 이렇게 썼다. 우리의 자만심과 우리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착각, 우주에서 우리가 특권적 지위에 있다는 망상에 대한 도전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우주적 시선은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은 개인의 일상적 문제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이 우주적 맥락에서 보면 다르게 느껴진다. 이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의미다. 오늘날에도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을 실천하는 인물들이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려는 스페이스X의 비전을 통해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지구가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멸종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주적 관점에서 화성 식민지 건설을 추진한다. 머스크에게 우주 탐사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적 보험이다. 천체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세이건의 직접적인 계승자로서 코스모스를 리메이크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우주적 시선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 현상을 우주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과학적 사실을 통해 인간의 편견과 오만을 지적한다. 타이슨의 접근법은 세이건처럼 과학을 삶의 태도로 만드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 변화를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녀는 지구를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로 보고 인류가 이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한다. 툰베리의 How dare you라는 외침은 세이건이 말한 우주적 책임감의 현대적 표현이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등의 저작을 통해 인류사를 우주적 맥락에서 조망한다. 그는 인간을 우주 진화의 한 단계로 보고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발전을 통해 인류가 다음 진화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탐구한다. 하라리의 시각은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을 인문학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은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 전통과 깊은 공명을 보인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른다고 했다. 이는 인간이 더 큰 질서의 일부라는 세이건의 인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노자의 도는 세이건이 말하는 우주적 질서와 같은 의미다. 불교의 연기설 또한 세이건의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다는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가 별의 먼지에서 태어났다는 세이건의 과학적 통찰과 본질적으로 같다. 우주의 모든 원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도 그 연결망의 일부라는 것이다. 특히 화엄불교의 인드라망 사상은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인드라망의 각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을 반영하듯 우주의 각 부분이 전체를 담고 있다는 통찰은 코스모스는 우리 안에 있다는 세이건의 말과 동일하다. 스토아 철학자들 또한 인간을 거대한 자연 질서의 일부로 보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우주는 변하여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다. 이는 우주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라는 세이건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사상 역시 세이건과 연결된다. 스피노자에게 신과 자연은 동일하며 인간은 이 무한한 자연의 양태에 불과하다. 세이건이 말하는 우주와 인간의 관계는 스피노자의 신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20세기의 과정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우주를 끊임없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에게 인간도 우주적 과정의 일부이며 우주의 창조적 진화에 참여하는 존재다. 이는 인간을 우주가 스스로를 아는 방법이라고 본 세이건의 시각과 깊이 공명한다.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는 명상과 성찰이다.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하루를 우주적 맥락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 겪은 스트레스나 갈등이 138억 년의 우주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46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보면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의식을 실천하는 것.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운동이 아니다.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인 지구를 보호하는 우주적 책임의 실천이다. 세 번째는 학습과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는 것. 세이건은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관심을 갖고 자연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려는 태도는 우주적 시선을 기르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 인종, 국적, 종교를 넘어 모든 인간을 같은 별의 먼지에서 태어난 우주적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구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세이건의 또 다른 저서인 더 데모넌트드 월드는 과학적 회의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다. 초자연적 믿음과 미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비판적 사고를 촉구한다. 우주적 시선은 과학적 사고와 분리될 수 없다. 세이건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우주적 시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달, 우주 탐사의 민간화, 생명공학의 발전 등 21세기의 주요 이슈들은 모두 우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오는 초기 우주의 이미지들, 화성에서 활동하는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탐사 결과들, 외계 행성에서 발견되는 생명 가능성의 징후들은 모두 세이건이 꿈꿔왔던 우주적 발견들이다. 이러한 발견들은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자아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은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 세이건이 말했듯 인간은 우주가 스스로를 아는 방법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이건은 1996년 12월 20일 골수이 형성 증후군의 합병 증인 폐렴으로 6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패스파인더는 1997년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으며 착륙 지점은 고인을 기려 칼 세이건 기념 기지로 명명되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가 심어놓은 우주적 시선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당신이 오늘 겪는 불안과 갈등은 우주적 시선 속에서 보면 아주 작은 파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작은 파동이 별빛처럼 멀리 퍼져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세이건이 말했듯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별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는다. 하지만 별을 보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이건의 우주적 시선은 바로 그런 나침반이다. 138억 년의 우주사 속에서 찰나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바로 그 찰나 속에서 우주 전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별의 먼지에서 태어났고 언젠가 다시 별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아는 방법이다. 이보다 더 경이롭고 아름다운 존재의 이유가 또 있을까?